안녕하세요. 저는 2월 달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경상대 항공과를 다니고 있는 하상남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친구 한 명과 출발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뉴욕시티까지 3개월 안에 가는 것이었고 정확히 약 83일 정도 걸리고 약 8,700km 정도? 대략적으로 하면은 하루에 100km 정도를 해서 뉴욕까지 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모님이, 어머니가 제일 반대를 했었죠. 근데 뭐 전화로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물리치고 너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지지했었던 분들은 아무도 없었고 거기 사는 현지인들도 너무 위험하다, 이제 하지 마라,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냥 다 미쳤냐고 이런 말만 들어서 그래서 더 하고 싶었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출발하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도움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얘가 이제 미쳤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든 생각이 정말 그래도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되게 친구로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한다면 하는 친구거든요. 횡단을 하는 사람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이 친구가 직접 본 거는 처음이에요. 네. 하지만 미국에 오면 다들 조금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긴 하더라고요. 우선 준비 기간이 약 2달 정도 됐었는데 한 달을 약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보면서 한 달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약 하루에 100km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고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있던 목사님의 그 자전거 방에 가서 약 한 달간 이제 무상으로 수리를 도와주면서 수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초기에 자전거를 사는데 약 700불, 비행기 값이 약 한 30만 원, 그리고 하루에 밥값을 약 30불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펑크도 많이 나고 이래서 약 한 달 만에 거의 돈을 다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좋게도 한인 기업에서 그 서포트를 해주시면서 약 2,000불 정도, 그때 무작정 이제 여기 텐트를 세우고 자도 되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웜샤우스라고 이제 말하면은 카우치 서핑 같은 건데, 홈샤우스는 오직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위한 그런 거라서 거기서 이제 연락을 하고 이렇게 많이 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심지어 진짜 엉덩이에 피가 날 정도로 탔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힘들었고요. 중간에 좀 많이 싸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이란 게 이 친구랑 평소엔 잘 맞았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 내가 왜 이 친구랑 왔을까. 아무래도 자전거도 다르고 신체 능력이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속도에서 차이도 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든 그냥 가서 텐트를 세우고 자자라는 쪽이었고, 이 친구는 그래도 가기 전에 그곳을 알아보고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숙소를 잡자라는 쪽이었는데, 저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여행하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많은 트러블이 있었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같이 하면서 평생 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막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정말 거기에는 이제 핸드폰도 안 터지고 물도 없고 약 한 100km, 200km를 가야 집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쓰러지면은 도움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게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정말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제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언덕을 오르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눈이 안 보이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정말 그때 이렇게 죽는구나, 한 1분 뒤에 이제 눈앞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사망을 죽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적이 제일 좋았던 적인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을 딱 처음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지만은 볼 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이런 게 있구나.
그랜드 캐년을 내려오면서 제 감정을 적어놓은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넓은 곳을 달리다 보니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울컥하더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만 이런 넓은 세상에 먼저 온 죄책감이랄까. 나중에 같이 오자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만감이 오갔다 라고 적어놨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텐트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지나가던 어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이제 오토바이로 텐트를 밀면서 이렇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서 계속 이제 할리 데이비슨으로 그 소리로 밖에서 위협하니까 정말 위험하구나, 총이라도 꺼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정말 큰 트럭들이 많은데 그런 게 지나가면 자전거 정말 이렇게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험했었죠. 일기를 읽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감정들을 너무 잘 표현해놔서 상당히 욕이 많네요. 거의 소만한 사슴들이 있었고, 그 버팔로라고 약 몸무게가 한 1000kg 나가는 애들이 진짜 이 정도 바로 옆에서 이제 걸어가요. 이렇게 야생인데 쪽은 야생을 아예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라서 이제 터치를 안 하죠, 사람들. 차를 타고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자전거 타고 있건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달려들면은 그냥 이제 아무래도 한국을 알리면서 이제 외국과 관련돼 있어서 한국의 이슈 같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위안부나 아니면은 동해 그리고 독도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동해 표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리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만한 그 배너를 한 개 만들어서 그 역사적인 그 설명과 함께 지도를 보여주면서 동해가 왜 우리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나라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다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한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나는 정치적인 이슈에 관여하기 싫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냥 이제 무관심한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해줘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었죠. 일본 분이 그때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제가 일본에서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은 힘들었었는데 마지막에 당장 내일에는 내가 자전거 타고 이제 갈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매일매일 목표를 갖고 살다가 갑자기 갈 곳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 영향을 준 거는 일단 뭔가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난 이런 걸 했던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좀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한 데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전이란 걸 하게 되면은 실패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좀 얻는 것 같아요.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